자, 인체 문제의 세 가지 포인트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문제가 일어나는 곳에서만 문제가 일어난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세요. 차를 끌고 가다 보면 차에서도 문제가 일어나는 곳이 늘 어디냐면 타이어 빵꾸 아니면 바람이 빠지거나 엔진 오일, 브레이크 라이닝 거의 늘 일어나는 곳에서도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의 문제가 대부분의 병원에 오게 되면 내과를 오는 사람들은 감기 아니면 체한 거 아니면 열 아니면 설사 거의 대부분의 어떤 한 사이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이곳을 먼저 소통을 시켜놓고 봤더니 그 다음 게 해결되는 거죠. 우리가 집안에 가전제품이 안 돼. 알고 봤더니 집안에 전기가 들어온 곳에 휴지가 나갔다. 무엇에 문제가 시작됐는지 그 원인부터 찾아 들어가야 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인체에 문제가 일어나는 세 가지 포인트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첫 번째 포인트를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이 포인트를 정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먼저 앞에 선제 조건이 P라는 조건을 먼저 집어넣겠습니다. P가 정확하게 흘러갈 수만 있다면, 그런데 이 P가 물하고 똑같으니까 어떻게 중력의 방향대로 아래로 흘러간다면 이 P는 큰 문제가 없겠다는 거죠. 원래 순리대로 가는 거가 문제가 없는데 우리 인체에는 이 순리를 역행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인체에서 역행이라는 것은 이 P가 거꾸로 가거나 뭔가 정상적으로 흐르지 않는 그곳에서 문제들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포인트들을 반드시 풀어주고 잡아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요. 심장의 피가, 자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심장의 피가 거꾸로 올라간다 이겁니다. 자, 심장의 피가 거꾸로 올라갈 때 과연 심장의 박동의 힘만 가지고 머리로 올라갈까라는 그림을 갖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도와주는 것이 있습니다. 양쪽 어깨가 움직여줍니다. 펌프 작용처럼 양쪽 어깨가 움직여주죠. 움직여서 피를 한번 다시 그 힘의 에너지랑 올려줍니다. 두 번째는 교근이 움직여줍니다. 교근이 움직여서 다시 한번 머리로 피를 올려주는 중간의 펌프 역할을 합니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결국 혈액순환이 심장만의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장은 태어날 때부터 코드가 입력이 되어져 있다. 심장에는요. 우리 몸에서 평생 몇 번 뛰어라고 입력이 되어져서 어디에 얹어져 있다? 횡격막 위에 얹어져 있어요. 횡격막 위에 얹어져 가지고 평생 몇 번 뛰어라고 정의가 내려지니까 얘는 열심히 뜁니다. 근데 어느 날 요 밑에 횡격막이 같이 동조를 해줍니다. 횡격막이 운동을 했더니 움직여 주니까 심장이 그 뛰어야 될 횟수보다 조금 쉬어도 밑에 같이 움직여 주니까 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똑같이 1이라는 사람과 2라는 사람이 똑같이 예를 들어서 우리는 90년만 살아 라고 정의를 내려줬더니 이 사람은 100년을 사는 사람이 생겼더라는 거죠. 왜? 이 사람은 평소에 운동을 해서 횡격막을 움직여서 심장의 움직임에 부담을 좀 덜 줬더니 그 코드가 입력됐던 숫자를 더 쓰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심장의 에너지가 결국 전신으로 돌 수 있도록 하는 게 결국 심장만의 힘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를 도와주는 것이 주변의 근육의 수축과 이완이 그 도와주는 요소로 작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장의 피가 머리로 올라가려고 펌프질을 하고 그리고 교근을 하는데 이런 게 있죠. 여러분도 혹시 병목이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병목 볼까요? 이게 병이에요. 이렇게 콜라병이 있다고 보면 이렇게 병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뭐라 그래요? 병목이라고 하죠. 병목이라고 얘기합니다. 톨게이트 구정 때, 설날 때, 오면 명절 때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리포트가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 여기는 서울 톨게이트는 병목 현상으로 인해서 차가 많이 밀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병목 현상이라는 것은 쭉 몰리다가 여기서 좁아지는 데를 병목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인체에서 병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결국 목입니다. 목이라는 부분에서 가장 크게 중심적으로
혈액순환과 연관되어 주는 곳이 흉쇄유돌근입니다. 스테노클레노이드 마스토이드라고 하는 SCM이라는 곳에서는 요 목에서는 머리로 올라가는 혈액의 80%, 경동맥을 통해서 머리로 올라간 혈액의 80%가 이쪽을 통해서 갑니다. 결국 이곳이 병목 현상이고 중요한 곳이죠. 인체에서, 심장에서 머리로 피를 올려야 됩니다. 그럼 머리로 피를 올리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라고 생각했을 때는요, 뇌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체중의 3%다. 뇌의 크기는. 그런데 뇌가 쓰는 산소량은 전체 소모량의 약 20% 이상을 쓰더라 이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크기는 전체 체중의 3%밖에 되지 않는 것이 전체 산소 소모량의 20%를 쓰려면 그게 어디에 통해서 들어가야 된다? 혈액을 통해서 올라가야 되니까 그 혈액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내가 만약에 10개를 먹는다. 입으로 10개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2개는 바로 어디로 간다? 뇌가 바로 가져갑니다. 뇌에서 써야 되는 에너지로 바뀝니다. 그럼 나머지 7개는 어디로 갈까? 얘는 바로 어디로 간다? 내장기로 갑니다. 장부. 내장기로 가서 그 에너지적인 요소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내장기 중에서도 어디냐면 간, 심, 소장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이 하나로 우리가 전신을 다 살아가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결국 뇌라는 곳은 바로 들어오는 에너지를 2개를 갖다 써야 되고, 들어오는 산소량의 거의 20%를 써야 되고, 산소량의 전체 산소량? 아니죠. 그렇죠. 20%를 써야 되죠. 그리고 또 제 무게가 저렇게 작은데도 뭔가 커야 되기 때문이니까 순간적으로라도 피를 보내지 않으면 우리 인체는 위험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첫 번째가 주어질 수 있는 것이 심장에서 머리로 피를 올리는 과정에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흉쇄유돌근 라인하고 그 옆에 사각근입니다. 이 부분이 인체를 케어하고 잡아주는데 가장 첫 번째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해결하면 좋아지겠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포인트 이꼬로 뭐다? 해결 포인트다라는 거죠. 해결 포인트. 해결해주면 어떻게 되다 그러면 몸이 살아가는 반응에서 살려내려는 반응으로 바뀌다는 거죠. 그죠? 살려내려는 반응으로 바꿔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요 포인트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흉쇄유돌근하고 사각근 다시 한번 정리를 내리겠습니다만, 두 번째는 어디니? 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다시 해볼게요. 두 번째는 어디니? 자, 그림을 다시 한번 이쁘게 그려볼게요. 심장에서 머리로 올라가는데 하나 됐습니다. 자, 두 번째 얘는 흉쇄유돌근이라고 제가 했어요. 흉쇄유돌근. 그리고 살짝쿵 사각근이라고도 살짝쿵 썼어요.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 입에서부터 음식이 들어왔다 칠게요. 입에서부터 음식이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식도를 거쳐서 위장으로 내려갑니다. 위장에서는 완전히 멸균 소독을 합니다. 염산이 멸균 소독을 해서 암죽을 만듭니다. 죽을 만들어서 잘게 부숴서 걔를 어디다 주냐면 소장한테 내려줍니다. 그럼 소장은 영양분을 쫙 빨아들입니다. 영양분을 쫙 빨아서 어디다 주냐면 다시 간으로 올립니다. 자, 여기서 이제 모순이 발생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 모순점의 모순점 1, 모순점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1. 영양분을 움직였던 것은 동맥이었었죠. 자, 영양분을 움직였던 것은 원래 동맥이었습니다. 그리고 얘는 영양분을 통해서 움직였고 원래대로 순리대로 흘러가줘야 된다는 것이 답이죠. 그죠? 그런데 이 모순점에서부터 답이 옵니다. 두 번째, 어떤 순환에서 이게 동맥으로 가야 되는데 정맥으로 만약에 이 영양분을 실어 올리면 이거는 더 심한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 몸에서는 이 모순이 현실화되는 것이 있어요. B가 거꾸로 올라가는 것이.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횡격막을 기준으로 간이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식도가 내려와서 위장이 붙습니다. 위. 그리고 위 밑으로 소장이 붙죠. 소장 밑으로 대장이 붙습니다. 배설. 그 다음에 간 옆에 담, 쓸개가 있고요. 또 그 옆에 췌장,
췌장 있고 위장 뒤에는 비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횡격막 바로 위에는 심장이 얹어지죠. 그리고 양쪽 옆에는 폐, 또 양쪽 옆에는 폐. 결국 뭐냐면 요 뒤에 이제 신장이 있겠죠. 네, 신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횡격막이 한번 움직이면 이 모든 장부들이 한번 출렁거리고 움직이는 거죠. 출렁거리고 움직이는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치유 반응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치유. 근데 여기에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가 뭐다? 피라는 거예요. 피. 피가 들어가야 그 치유의 에너지가 소모의 에너지랑도 같이 연관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뭐냐면 요 소장에서 영양분을 뽑아드는 거를 내려오는 피인 동맥이 아니라 올라가는 피인 정맥에다가 그 영양분을 실어서 간에게 보냅니다. 그러면 이 간은 그 영양분을 받아들여서 자기 쓸 거 쓰고 일부 쓸 게 쓰겠죠. 근데 거의 다 대부분 어디로 간다? 심장으로 보냅니다. 자, 이 순환, 정맥에다가 영양분을 거꾸로 실어 올라가는 순환을 우리가 무슨 순환이라 한다? 간 문맥순환이라 얘기합니다. 이 모순적 행위가 어디를 주축해서 일어난다? 횡격막을 주축을 해서 일어난다. 횡격막을 주축을 해서 일어나는 이 두 번째 간 문맥순환이 우리 인체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오셨어요. 그리고 이 고객에게 운동을 시킬 것이냐, 주물러 줄 것이냐, 아니면 스스로 뭔가를 하라고 할 것이냐, 아니면 약국에 가서 약을 사서 드시라고 할 것이냐. 근데 이 사람이 속이 너무 불편하다 찾아왔어요. 봤더니 꽉 채했어. 손발이 너무 차요. 그리고 얼굴도 창백해. 왜? 위장으로 피가 몰려서 바깥으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채기에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피가 위에 몰려 있으니까 빨리 저 위에 몰려 있는 피를 전신으로 돌려줘야지 다른 장부들이 움직여질 것 같아서 약국에 가서 약을 사서 드세요라고 하든지 한의원 가서 침을 마셔요 하든지 아니면 그 손을 따든지 해서 빨리 피를 전신으로 돌렸더니 어떻게 돼요? 내장기들이 작동을 합니다. 이런 요소들을 찾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봤냐면 횡격막 라인에 내장기들이 걸려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 인체의 경락은요. 정경 12경맥이라고 얘기합니다. 정경 12경맥은 12개의 정확하게 흘러가는 경락을 정확한 경락의 흐름이다 해서 정경입니다. 12개의 경락, 이 12개의 경락 중에서 방광경락을 제외한 11개의 경락이 횡격막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을 반드시 좋아지게 하려면 횡격막을 자극을 줘야 된다는 거죠. 횡격막을 자극을 줄 때 우리 몸에 반드시 쳐다봐 줘야 될 장부가 있다는 거죠. 사람이 잠이 들어요. 잠이 들었다. 잠이 들면 간하고요. 심장으로, 간과 심장으로 피가 몰려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휴식을 취합니다. 휴식을 취하고 나서 이 피가 혈액이 그쪽에서 또 다른 에너지를 가지고 다음날 치료의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간과 심장을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구분하냐면 간을 왕이라고 합니다. 왕. 뭐라 하죠? 군주. 간을 군주라고 부릅니다. 간을 군주라고 불러요. 두 번째. 아닙니다. 이거 간이 아니라 이거 심장입니다. 심장이 군주입니다. 간은 뭐라 부른다? 장군이라 부른다. 장군. 장군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양쪽 폐는 재상, 영의정, 좌의정, 뭐 국무총리 이런 국무총리님 뭐 이렇게 해서 재상이라 부르는데 그럼 진짜 왕은 심장이잖아요. 그런데 역할은요. 심장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간에서 에너지를 줘서 심장을 움직이게 해요. 그럼 진짜 독재자는 누구냐? 간이야 라고 했었어요. 근데 사실 아니에요. 진짜 독재자는 그 밑에 있는 소장입니다. 얘네들을 전부 다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곳이 어디다? 횡격막이다. 그러니까 정경 12경맥 중에서 11개의 경락이 작동해서 움직여지는 곳이 어디야? 라고 따질 때 횡격막이 움직이는 거예요. 횡격막이 움직일 때 우리 몸은 치유의 반응이 일어날 때 이 횡격막이 움직일 때 제일 첫 번째 수혜자 중에 하나가 간이라는 거죠. 간에서 그 수혜를 받아서
그 피를 자기의 위로 올려주게 됩니다. 우리 장부는 두 가지의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모빌리티, 하나는 모틸리티입니다. 모틸리티. 자, 이거는요. 여러분들 보세요. 지구가 돕니다. 지구가 돈다. 이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갈릴레오가 아니더라도 23.5도가 기울어진 상태에서 돕니다. 근데 저는 돌고 있는 거를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왜? 나도 모르지만 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심장이 움직입니다. 그 느낍니까? 못 느끼죠. 여러분들 지금 간이 움직입니다. 못 느낍니다. 제가 움직입니다. 제가 어떤 동작을 해서 움직입니다. 이게 모빌리티입니다. 모빌리티라는 동작을 가서 어떤 동작을 취합니다. 그런데 내 몸에서는 내 장기가 나도 느끼지 않게 움직이면서 자기의 고유한 동작을 합니다. 이게 모틸리티입니다. 예를 들어서 심장이 자기만의 움직임을 갖습니다. 또 간도 자기만의 어떤 운동을 갖습니다. 위장도 자기만의 움직임을 갖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모틸리티라 합니다. 그럼 건강한 몸이라는 것은 모틸리티와 모빌리티가 정확하게 자기의 사이클 안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얘네만에 있는 게 아니라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 하나 매달려 있고 여기 하나 매달려 있고 여기에 매달려 있고 요 뒤에 요 선과 연결되어서 또 요 선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한번 봅시다. 얘가 움직이는 거는요. 모빌리티입니다. 전체가 다 움직이는 겁니다. 전체 다 움직여지죠. 근데 이렇게 움직이는 건 상관없이 얘네가 자기만의 회전성을 가지고 또 돕니다. 이게 모틸리티입니다. 그러면 얘의 모틸리티는 얘한테 영향을 주고 얘의 모틸리티는 얘한테 영향을 줍니다. 만약에 어느 한 곳이 고장나면 이쪽에 전부 다 운동성, 자기만의 모틸리티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횡격막의 움직임이 원활하고 간문맥순환이 원활하면 모든 조직에 이 모틸리티가 살아난다는 거죠. 우리는 놓치고 가는 게 이겁니다. 자, 멀쩡해 보기에는 그런데 그 기능이 떨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맹장 수술을 했어요. 배에 칼을 자국이 나서 맹장을 안에서 해결해주고 다시 꼬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안에 조직을 손상받고 근막을 건드렸더니 원래 그 대장에서 움직여주는 자기의 고유한 모틸리티가 있었는데 근막에 째서 꼬매 놓다 보니까 거기에 뭔가 문제가 생기고 거기까지 못 움직여요. 그 못 움직이는 방향이 거기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얘를 통해서 다른 조직에도 같이 못 움직이게 되니 불편하고 그쪽에는 혈액순환이 안 되게 돼 있고 뭔가 불편한 게 오랫동안 유착이 되고 어디에 전이 오니까 몸이 이렇게 틀어지게 되고 틀어지다 보니까 소장과 또 연관되고 소장과 또 위장과 연관되다 보니까 여기에 또 배수혈인 등 쪽이 불편하고 아니 나는 아무런 엑스레이를 찍고 MRI를 찍고 무엇을 해도 아픈 원인은 모르겠는데 내 몸에서 문제가 있어. 이 모든 게 뭐냐면요. 모빌리티와 모틸리티의 문제가 와 있을 때 몸에서 문제가 오는 겁니다. 이 두 번째 문제는 간 문맥 순환을 통해서 피가 올라가서 내장기랑 움직여주는 그 기준인 횡격막을 두 번째 문제가 일어나는 포인트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제가 뭐라 했어요? 이곳은 이꼬르 해결 포인트라 그랬어요. 해결 포인트. 해결 포인트다. 해결 포인트라 그것이란 얘기죠.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모빌리티와 모틸리티인데 항상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어느 분이 와서 그래요. 제가요. 이쪽 등 쪽 어디가 결리는데 어떤 거를 해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전에 오래전에 폐결핵을 앓아서 폐에 그 조직에 질환을 앓았던 흔적이 걔가 있어서 이 폐에 고유한 모틸리티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쪽에 있는 조직이 섬유화가 좀 굳어져 가서 또 다른 동작에도 문제가 오게 되는 거예요. 이 동작에 문제가 같이 오다 보니까 여기에 연관되어 있는 이렇게 2차, 3차 연결되는 조직들과 그 근막들이 같이 문제가 오니까 통증이 겉으로 드러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정경십이경맥의 내장기의 움직임이 원래 고유한 움직임이 가는지 움직이는지 확인합니다. 그래서 수술을 했는지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몸에 칼자국이 있는지 안에 조직을 어디까지 건드렸는지 또 어떤 질환 때문에 그 특이한 장기에 강력하게 영향을 주는 거. 예를 들어서 만성변비입니다. 만성변비라 이 사람에게 강제적으로 대장을 움직이는 약을 먹였어요. 장기간.
그랬더니 원래 그 사람이 움직여줘야 될 대장에 고유한 모틸리티가 있었는데 그거를 과하게 움직여놨더니 다른 조직에, 얘랑 연결 있는 다른 조직에 모틸리티가 깨져버리더라는 거죠. 얘가 깨지면 몸에서는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모든 것을 관여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어디다? 횡격막이라 했던 거죠. 자, 세 번째는 어디인지 봅시다. 세 번째 문제는 잘 보시면 이제 입으로 들어가서 위장으로 갔다가 소장으로 갔다가 그 영양분을 간에게 주고 나면 이제 찌꺼기를 변으로 나가야 되겠어. 변이 바로 나가는 게 아니죠. 왜? 수분이 들어있으니까. 수분의 거의 90%는 대장에서 흡수해서 간한테 올립니다. 당신이 먹은 모든 것은 간으로 갑니다. 그 중에서 수분 또한 마찬가지인데 그 대장에서 뽑아들인 그 수분을 그냥 한 번에 못 받아들이고 몸에서 돌립니다. 쭉쭉 과정을 돌려가면서 수분을 빼는데, 자, 여기서부터 상행결장. 상행결장에서 올라가면서 수분이 밑으로 떨어지죠. 두 번째 횡행결장, 그리고 세 번째 하행결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변이 중력의 방향으로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거꾸로 회맹판, 소장과 대장의 그 연접된 부분은 회맹판의 그 힘의 에너지 때문에 쭉 올라가죠. 올라가서 변이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꺾이는 요 자리가 거의 요추 1번과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요추 1번에 대한 얘기는 해야 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자, 세 번째 문제는 변이 상행결장을 통해서 횡행결장으로 꺾이는 요 요추 1번의 에너지가 우리 인체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세 번째 포인트라는 거죠. 자, 그러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한번 엮어놓고 볼게요. 흉쇄돌근, 사각근, 횡격막, 그 다음에 요추 1번 라인에 이건 뭐냐면 횡행결장으로 받는 거죠. 잘 보게 되면 뭐였었어요? 답이 피였습니다. 피가 결국 순리적으로 가지 않고 거꾸로 흘러가거나 무언가 거꾸로 역행할 때 몸에서 주로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죠. 한의학은 그래서 이렇게들도 얘기했어요. 상초, 중초, 하초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초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안개라고 표현을 합니다. 중초를 거품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초를 또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지금 제가 인체 3개의 문제의 첫 번째가 상초에 해당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중초에 해당했습니다. 세 번째 문제가 하초에 해당이 됐습니다. 상초는 거의 폐하고, 그러니까 호흡과 폐 또는 심장과 연관을 시킵니다. 두 번째는 소화기입니다. 세 번째는 배설기입니다. 또는 생식기도 들어갑니다. 배설기, 생식기. 그래서 상초는 폐에 어떤 공기가 들어오는 모습을 안개에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안개와 같다. 두 번째, 세탁기에 세제랑 빨래를 넣고 막 돌아가는 과정을 거품에 비유했듯이 위장에 음식이 들어와서 위산과 같이 섞이는 과정을 거품에 비유했습니다. 세 번째는 버려지는 곳은 또랑과 같다 표현했습니다. 이 세 군데의 문제인 포인트인 이 1, 2, 3인 곳을 해결해주면 상초, 중초, 하초가 해결되면 뭐가 해결돼요? 내가 내 몸을 어떻게 된다? 느끼지 않는다. 자, 내가 내 몸을 느끼지 않는다. 내가 불편함을 내 몸을 느끼지 않는다는 건 뭐다 그랬어요? 내 스스로가 좋아진다. 그럼 어떤 반응이 온다? 살아가는 방향에서 살려내려는 반응으로 몸이 바뀌더라는 거죠. 가장 좋은 건 그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스스로 좋아지게 하는 자연 치유력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테크닉입니다. 그러면 입으로 들어와서 몸 내장기를 거쳐서 그다음에 배설기를 거쳐서 제대로 배설되는 과정까지 도와줄 수 있게끔 그중에 가장 중심적인 상초, 중초, 하초의 기운의 문제의 소지를 해결합니다. 배수구에 물이 내려가지 않으면 우리는 배수구를 통해서 내려갈 수 있는 어떤 액체 같은 거를 집어넣거나 아니면 이런 막 펌프 같은 걸 뚫어서 소통을 시킵니다. 그러면 걔네들이 소통이 되면서 그 막혔던 곳이 내려가면서 깨끗하게 문제가 해결됩니다. 인체도요.
무언가의 에너지보다도 막히고 힘든 것을 먼저 해결해 주는 것, 그것이 먼저 우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